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동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하거나 예전 같지 않게 웃을 일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날들이 있지요.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소중한 마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동네 의사 선생님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돌볼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게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마치 실타래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적인 변화와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곤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바로 관계에서의 깊어지는 빈자리, 즉 여러 가지 잃어버림에서 오는 상실감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과의 이별일 겁니다. 그 빈자리가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지요. 첫째로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배우자나 속마음 터놓던 오랜 친구들이 곁을 떠났을 때의 그 마음 어떠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만났던 78살의 한 아버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평생 바깥일만 하시다가 몇 해 전 할머니를 먼저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덤덤한 척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집 안 곳곳에 할머니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밤에 혼자 잠자리 들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의사 양반, 밥은 챙겨 먹는데 통맛을 모르겠고 텔레비전을 봐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아. 하시는데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이처럼 평생의 동반자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슬픔을 넘어 일상의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시시콜콜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움으로 다가오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은 우리를 깊은 우울감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봐도 배우자 사별 후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또 젊은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는 것도 견디기 힘든 슬픔입니다. 이제 맘 편히 전화 한 통 할 친구도 없네 하시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을 때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둘째는 다 키웠다고 생각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이나 허전함일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빈자리를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으셨던 어머님, 아버님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이걸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새들이 다 떠나버린 텅 빈 둥지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의 역할 상실감과 함께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세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힘들 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고되고 바쁘다 보니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서운함을 넘어 마치 버려진 것 같은 큰 상처를 받고 우울감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맡았던 중요한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느끼는 허탈감도 큽니다. 한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면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것 이상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매일 출근하던 회사, 함께 땀 흘리던 동료들, 이래서 어떤 성취감과 소속감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어떤 어르신은 그러시더군요. 퇴직하고 나니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갑자기 세상에 쓸모 없어진 사람 같아.
이런 공허함과 무력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집안의 기둥으로서 혹은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안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느끼실 때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위축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익숙했던 관계와 역할이 변하면서 느끼는 상실감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남기고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점점 좁아지는 세상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좁아지면서 혼자라는 느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첫째,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바깥 나들이가 힘들어질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산에도 잘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전국 어디든 갔었는데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큰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다 보니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런 신체적인 제약은 사회적인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드는 안타까운 원인이 됩니다.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나 이웃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점점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외로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실 때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할머니께서는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예쁜 사진도 보내주고 좋은 글도 보내주는데 답장 한번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요즘은 은행에 가도 다 기계로 하라고 하고 기차표 하나 끊으려고 해도 인터넷으로 하라는데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꼭 나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요즘은 뭐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세상인데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거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정보 격차로 인한 고립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셋째,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깊은 고독감과 세상과의 단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다 분가해서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혼자 생활하시다 보면 힘들 때 기댈 사람도 없고 아파도 선뜻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것,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적막감만 느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극심한 고독감과 함께 나도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 하는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은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녀들 눈치를 보게 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해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파도 말 못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 속마음이 오죽 답답하실까요? 또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소외감을 증폭시켜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 우리 마음에 큰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고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불편하거나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는 소외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편함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니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숨이 차고 버스 타고 내리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이용했던 대중교통의 높은 계단,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어두컴컴한 골목길 같은 것들이 신체 기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불편함은 외출을 꺼리게 만들고 활동 반경을 좁혀 결국 사회적인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혹시 넘어져서 다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늘 조심하게 되고 마음 편히 나들이 하기 어려워지죠. 집안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이나 환기가 잘 안 되거나 화장실 문턱이 높고 미끄러운 바닥 등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나이 먹었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나와서 고생이냐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며칠을 속상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처럼 노인들은 고집이 세다,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 사회에 부담만 준다 등과 같이 나이를 이유로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을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것을 연령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무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활동에 대한 위축감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빠져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노인을 우스꽝스럽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어르신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실 때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막상 시간이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만한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 프로그램이나 사회활동 기회가 부족하거나 참여하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 저하와 함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사회적인 논의를 할 때 정작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느끼실 때 사회로부터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소외감과 함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4가지 주요 사회적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지. 내 마음이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각각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게 되신 어르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외출도 힘들어지시면 자연스럽게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감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을 불러오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뭐하고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요즘 내가 마음이 참 안 좋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울증은 의지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마음의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정서 지원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가볍게 걷거나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교실, 아니면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른이 넘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셔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예쁜 사진도 주고받으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노년기 우울증의 사회적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 시간이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힘든 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만 끙끙 앓아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도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 길을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고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